봄날의 햇살 같은 숫자의 탄생 2. 숫자의 탄생 2에서는 고대 중국, 바빌론, 마야, 인도, 아라비아 이렇게 5개의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필이 개수를 센다고 생각해 볼까요? 10개가 되면 덧셈 원칙에서는 새로운 수를 만들어서 1일 때, 10일 때는 10개를 묶는 끈처럼 이집트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위치기수법에서는 묶음을 표시해서 똑같은 한 개이지만 한 묶음하고 뭔가 다른 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달리했죠. 실제로 이렇게 표를 만들진 않았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네모를 그려봤어요.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첫 번째, 고대 중국입니다. 위치는 여기죠. 중국 유적으로 자금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숫자는 십진법을 썼고 위치 기수법을 썼어요. 홀수열, 그러니까 1의 자리, 100의 자리, 만의 자리, 100만 자리는 세로 숫자를 썼고 이렇게 세로로 내려온 개수를 세서 보고 거기 중간에 5개가 되면 선이 하나씩 들어갔네요. 짝수열은 10의 자리, 1000의 자리, 10만 자리, 1000만 자리는 가로 숫자로. 그러면 숫자로 봐서는 결국 18개가 나오긴 하겠네요. 가로 숫자와 세로 숫자를 써서 홀수열과 짝수열을 구분한 숫자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숫자가 홀수열, 짝수열 했는데 맨 끝에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홀수열 했다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의 자리, 100의 자리. 짝수열은 두 번째하고 네 번째에 있는 10의 자리와 1000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얼마인지 볼까요? 여기 세로 숫자를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4. 여기는 세로 숫자 하나에 위에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6. 12 자리는 가로 숫자, 여기는 4. 여기도 가로 숫자 하나에 또 들어갔으니까 얘는 6. 그래서 결국 6644를 쓴 겁니다. 색깔은 눈에 띄게 하려고 넣은 거고 실은 색깔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얼마일까요? 이거는 9957. 이래서 홀수열, 짝수열을 가로 숫자, 세로 숫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0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거는 해결책을 3가지를 썼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10의 배수가 빌 때마다 공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100의 자리가 비었죠? 그러면 빈 자리를 남겼대요. 두 번째 방법은 그 10의 제곱수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여기 빈 자리가 2개 있는 거를 이거 한자가 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만 46 두 자리 빈 거를 용어를 썼대요. 세 번째 방법은 네모칸 안에다가 써서 눈에 빈 자리가 확실히 보이도록 이렇게 네모칸 안에 썼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수를 달리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빌론 숫자입니다. 위치는 여기 빨갛게 보이는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바빌론 유적으로 공중정원 상상도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바빌론의 쐐기 문자도 함께 보시죠. 바빌론 숫자는 60진법을 썼대요. 60진법이란 60개가 되면 끈으로 묶는 거예요. 보통 10진법으로 많이 써서 10개가 되면 묶었는데 얘는 60개나 돼야 묶었대요. 그리고 위치기수법을 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숫자는 딱 2개밖에 없었대요. 1하고 10. 1은 못, 10은 석가래. 그 집의 지붕 위에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딱 2개의 숫자로 어떻게 수를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바빌론 숫자로 해서 1부터 10까지 가보면 이게 1이었죠? 2, 3, 4, 5. 그 1을 여러 번 쓰고 있죠? 그래서 9가 되면 굉장히 많네요.
10은 어떨까요? 네, 10은 이거였어요. 오히려 10은 간단해졌네요. 1과 10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1부터 20까지 볼까요? 11, 10과 1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요. 12, 13. 자, 그래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네요. 여기 19를 보면 여기가 10, 여기가 9. 그래서 10과 9를 더한 거죠. 20은 10이 두 개였었어요. 그러면 좀 건너뛰어서 50부터 한번 볼까요? 50부터 보면 50이라서 10을 5개나 썼죠? 이렇게 한참 숫자를 써야 되네요. 숫자를 쓰기 위해서 여기 57도 볼까요? 이만큼이 50이고 얘가 7이고 이렇게 57을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다면 60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보셨나요? 자, 60은 이렇게 쓰면 10이 6개니까 6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았대요. 60은 60개가 되면 한 묶음으로 잡았대요. 우리 아까 60진법이라고 했는데 60개가 되면은 묶었어요. 그러면 하나거든요? 그럼 아까 1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얘는 묶음 1하고 그냥 1하고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가 비어있다는 의미로 0이라는 걸 숫자를 생각을 해서 이런 걸로 0을 만들어서 또 다른 모양도 있었는데 0이라는 개념으로 썼대요. 물론 여기도 이렇게 네모를 만든 건 아니고 설명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 숫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가 1개, 9개예요. 그러면 이 1개는 60개 묶음이 1개 있다는 얘기고 그냥 9개, 결국 69입니다. 여기는요. 48개, 20개, 12개예요. 그런 48개는 60을 되면 묶은 거를 그 묶은 60개가 된 걸 또 60개 하면 또 묶었다고 해서 지금 2번 묶었다고 해서 지금 제곱이라고 썼어요. 또 60개 묶은 묶음이 20개, 낱개가 12개.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답은 17만 4,012가 됩니다.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60진법을 쓴 이유 중에 시간과 관련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48시간 20분 12초를 나타내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자, 바빌론 숫자에 좀 혼동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2였죠. 2를 2개 써서.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쓰면 60이 되고 60이 하나고 낱개가 하나예요. 지금은 멀리 썼기 때문에 괜찮은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으면 얘가 띄어 쓴 건지 어쩐 건지 몰라서 그냥 2인지 61인지 좀 혼돈의 우려가 있죠. 자, 여기 20, 10이 2개하고 5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쓰면 띄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60개짜리가 10개 있고 낱개가 15개, 615하고도 돼요. 물론 이런 혼돈도 되겠죠. 요 사이를 어떻게 띄었냐에 따라서 요 사이가 애매하게 띈 거예요. 이렇게 띄면 요 사이도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여기가 정말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혼돈의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야 숫자입니다. 마야는 중앙아메리카 쪽에 여기 빨갛게 보이는 요 부분입니다. 마야 유적입니다. 되게 문명이 많이 발달된 곳이죠. 마야 숫자는 20진법을 썼어요. 그리고 위치기수법입니다. 마야도 딱 숫자가 2개밖에 없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딱 2개만 가지고 그 많은 수를 어떻게 썼을까요? 자, 1은 점, 5는 가로 된 선. 이렇게 딱 2개만 가지고 숫자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 마야 숫자로 수를 써볼까요? 네,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네요. 그런데 5는 아까 1과 5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는 이거예요. 그러면 6은 5하고 1을 더한 거, 10은 뭘까요? 예, 5가 2개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11부터 20까지 써보면 10에다가 1 이렇게 하면 되죠? 15는
5가 3개니까 이렇게. 16은 그 위에다 하나씩 더 추가하면 되겠죠? 20은 뭘까요? 이럴 것 같죠? 5가 4개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썼어요. 20개를 묶었어요. 그래서 20진법에 우리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20개를 묶음이 하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하나예요. 이 하나와 일과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위아래를 구분했대요. 아까는 왼쪽 오른쪽인데 지금은 위아래로 구분해서 위로 썼대요. 그럼 아래가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사용했는데 마야 숫자로 조금 더 써볼까요? 여기 이렇게 위에다 20, 아래다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위에가 20인 셈이죠. 그리고 20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래 10개, 위에 20에서 30이 된 거예요. 자, 좀 더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35는 뭘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위에 20과 밑에 15. 그래서 35가 된 거고요. 여기다 점을 하나 더 찍으면 36 이렇게 해서 40. 이제 좀 생각해야 되죠? 40은 20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점이 2개 있고 아래는 비어 있다는 여기 빈 공간 표시를 0을 했는데 그렇게 마야 숫자에서 0을 나타내는 숫자는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조개 껍질 모양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모양인데 조개 껍질 모양으로 해서 0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마야 숫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야 숫자는 위에부터 큰 숫자였죠? 그래서 아래가 19개, 3개, 12개. 개수로 말하면 그래요. 그 19개는 그냥 한 개씩인 거고 3개는 20개 묶음이 3개 있는 거예요. 12개는 20개의 묶음을 또 20개씩 묶은 거니까 결국 400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숫자는 4879입니다. 14975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써서 여기 보면 15개, 8개, 17개, 1개. 우리가 생각엔 되게 불편하죠? 밑에 있는 15개는 그냥 1개짜리니까 15개 맞고 위에 있는 8개는 20개 묶어놓은 것이 8개예요. 17개는 20 곱하기 20 한 400이고요. 맨 위에 1개는 또 20을 곱하니까 8000이에요. 결국 이거를 다 더하니까 14975가 나오는 거죠. 자, 숫자가 좀 더 커졌네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12만 8012.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자, 12개, 00, 16개.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12개, 중간에 여기는 0이에요. 맨 위에 8000개 묶음이 16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10만 8012가 되는 겁니다. 마야 숫자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수학적인 논리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1, 그 다음 20개 묶음, 400, 8000 이렇게 가는 게 수학적인 논리로 맞아요. 그런데 마야 숫자는 실은 이렇게 안 했고 여기에 8 곱하기 20까지는 맞는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가 400이 아니고 360으로 실제로 마야인들은 잡았대요. 1년이 365일인데 그 예전에 1년의 날짜를 예측을 해서 360일로 잡았대요.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360을 곱했다고 합니다. 다시 그 위는 20을 곱해서 7200. 그래서 수학적 논리학은 맞진 않지만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에서는 이게 더 맞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야인들은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인도의 숫자. 여기 빨갛게 보이는 지역이 인도죠. 자, 인도의 유적 타지마할 같이 감상해 보고요. 인도의 숫자는 십진법을 썼어요. 우리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십진법이죠. 미치기수법을 썼고요. 어디가 보면 이집트도 보면 꽃 모양, 손 모양, 못, 석가래 이렇게 어떤 모양을 보고 만들어서 그거를 그리기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는
그거와 전혀 관관없는 그냥 기호를 사용했대요. 어떤 모형과 연결하지 않고, 그리고 모래에 금이 그어져 있는 기둥 샘트를 사용했고, 지금까지는 단지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의미가 있었는데,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연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았대요. 그래서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나는 좀 다른 숫자를 썼긴 했는데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금 숫자와 비슷비슷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었죠. 여기 보면 샘틀 기둥인데 이런 기둥에다가 하나하나 썼는데 모양은 7620과 숫자는 좀 달라도 우리가 쓰는 것처럼 큰 숫자가 왼쪽에 있고 그 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0이 나오면 그 자리는 비워둬서 자리를 맞췄대요. 샘틀 기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했던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위치는 여기고요. 아라비아 유적, 이것도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원래는 인도의 숫자였어요. 우리가 아까 인도 숫자 볼 때, 지금과 많이 비슷한데? 하는 생각을 했었죠. 인도의 숫자가 아라비아로 넘어갔고, 그 아라비아 숫자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쪽으로 넘어갔고, 그것이 유럽으로 간 다음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언어는 다르지만 숫자는 모두 공통의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죠. 인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고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편리하다는 인정을 받는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그것이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때 무역만 가는 게 아니라 천문학, 산술, 대수학 같은 인도에서 발달한 이런 학문까지 같이 무역과 함께 다른 나라로 나간 것이 아라비아 쪽으로 나갔어요. 아라비아에서는 그것을 좀 실용적인 형태로 조금 더 변화를 시켜서 그 지역을 메카 순례하거나 무역, 전쟁, 여행 이런 것들로 인구 이동이 있으면서 그 이동이 스페인이나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서 넘어갔는데 단지 숫자만 넘어갔지 제로, 0이거나 계산법은 없이 그냥 숫자만 넘어갔어요. 그것이 프랑스 수도사 게르베르 도리학에 의해서 나중에 교황이 되셨다고 하네요. 그분에 의해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유럽에서 보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쉽고 정교하고 세상에 이런 거는 마술이거나 악마적인 것 같아 하고 오히려 잘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십자군 전쟁 등 그 외에 여행이나 여러 가지 무역 등을 통해서 결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름은 아라비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걸 보면 실은 인도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아라비아 숫자는 15세기경에는 금지 상태였대요. 아까 왜 금지였는지는 얘기했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 되니까 무슨 악마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금지 상태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숨어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18세기까지도 어떤 특권층만 계산을 했대요. 영국 재무서는 세금 계산을 샘틀로만 했는데 샘틀이 없어도 이 펜으로 그냥 숫자 우리 지금 숫자로만 써서도 계산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질 못했대요. 너무 쉽고 편리해서. 그래서 1826년까지 영국에서는 나무 막대에 의해서 계속 기록을 했대요. 그러다가 1834년에 이 나무 막대, 부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으로 넘어와서 12세기에는 13세기, 14세기, 15세기 이렇게 거치면서 모양이 조금씩 변하기는 했죠. 그러면서 지금의 아라비아 숫자로 점점 모양이 완성되어 온 거예요. 자, 아라비아 숫자는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가장 편리해요. 아마 우리 손가락이 10개라서 이해하기도 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위치기 수법을 쓰고 있죠. 10개씩 묶으면 앞자리로 또 앞자리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0을 도입했어요. 기호를 가장 절약해서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 숫자를 쓰기 위해서 한참 사용,
예를 들어 꽃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기호 1, 2 보면 아주 선 몇 개 간단히 그리잖아요. 그리고 딱 10개만을 이용해서 더 이상의 다른 숫자를 만들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큰 수, 더 큰 수가 나와도 계속 합리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누구나 이것 때문에 보존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까지도 편리했고 그 수로 인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났죠. 수 표현이 불편했으면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나 그것을 구현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결국은 수의 발달이 그런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봄날의 햇살 같은 숫자와 좋은 친구가 되어서 행복한 숫자와의 만남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